오늘은 13번째 주제 프로토타이핑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단계까지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그 설계를 바탕으로 발사목을 이용을 해서 교량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량을 제작해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근데 이런 제작 부분을 조금 더 좀 손쉽게, 그렇다고 뭐 실물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모형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제품이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질까, 뭐 대략적인 모양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보통 축소 모형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축소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프로타이핑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런 프로타이핑의 개념,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결과를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해 보기 위해서 STL 파일이라든가 G코드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우리 이제 나무교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정리해서 하나의 단행본 보고서로 묶은 바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이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그 설계를 마치고 나서 그 설계안이 얼마나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하는 성능 평가를 위해서 일종의 시험 삼아 미리 만들어 보는 개념적 물리적 모형의 제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량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한 물리적인 모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개념적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3D CAD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조감도 형태의 개념도, 이런 것들도 일종의 프로타이핑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직접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고요. 일종의 시제품 제작과 같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물리적인 프로타이핑을 위한 도구로서 3D 프린팅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먼저 오토캐드 파일을 STL 형식의 파일로 변환해야 되고요. 이어서 그렇게 변환된 STL 파일을 G코드 파일로 변환한 후에 바로 이 G코드 파일을 오른쪽에 보이시는 3D 프린터에 입력을 해줌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STL 파일을 만들 수 있는가, 또 어떻게 G코드 파일을 만들 수 있는가,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TL 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3D 인쇄를 위해서는 우선 3D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뭐 스케치업이나 오토캐드를 이용을 했다라면 .skp나 .dwg와 같은 3D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바로 3D 프린터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STL이라고 하는 파일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인쇄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TL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여기 스테레오 리스코그라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STL을 따온 건데 최근에는 스탠다드 트라이앵귤레이티드 랭귀지라고 하는 STL의 약자로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3D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3D 모델 파일 포맷을 의미를 하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스테레오 리스코그라피라고 하는 거에서 STL을 원래 따왔었는데 현재는 스탠다드
Triangulated Language의 약자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나 CAD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STL 언어는 3D 모델의 표면을 3개의 버텍스와 놈에 의해서 결정되는 삼각형 면의 집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CAD로 작업을 하면 이 CAD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있을 수 있고 안쪽에 이렇게 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STL에서는 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이 무수한 삼각형의 집합으로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면을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적게 하면 할수록 좀 더 정밀한 모델이 될 테고 얘를 갖다가 좀 키워주면 약간 러프한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삼각형을 이용을 하면 어떠한 형체의 3D 모델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STL 랭귀지가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3D 인쇄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SKP나 DW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이런 형태 STL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TL 파일의 특징은 바로 삼각형의 면의 집합으로서 어떤 입체를 저장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 자체의 이름에도 나와 있잖아요. 표준 삼각형으로 만드는 언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STL 파일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오토캐드에서 STL 파일을 만들어내는 그 실질적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L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오토캐드에 있는 인쇄 메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면 여기 있는 이 메뉴입니다. 자, 인쇄 메뉴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세부 메뉴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부 메뉴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3D 인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인쇄 메뉴에 3D 인쇄 세부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을 3D 프린터로 인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교량 전체를 선택을 해주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선택한 교량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에 축소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뜹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하면 얘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회전을 하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모두 다 이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는가 빠짐없이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출력하는 부분에 이상이 없다라면 바로 이 부분은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실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STL 파일은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가진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될 텐데 이 팝업 창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게 되는 폴더를 선택하고 자, 두 번째로 이름을 갖다가 입력을 함으로써 어떤 위치에 어떤 이름을 가진 STL 파일로 저장을 해라 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STL 파일을 이름을 입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바로 여기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한 순간 또 다른 메뉴가 이렇게 팝업이 될 텐데요. 이 팝업 창에서 여러분들은 STL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최종적인 저장 과정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서 해당 파일을 보면 STL 형태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평범한 아주 기본적인 트러스 교를 STL 파일로 변형한 그런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PPT 파일에서는 이걸 집어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녹화하면서는 그 부분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PPT 파일에서 해당 이 STL 파일을 잡고 한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회전시켜 가면서 모양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약간 변형된 형태의 트러스교에 대한 STL 파일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회전을 시켜가면서 자세하게 좀 관찰을 해보세요. 자, STL 파일이 무사하게 잘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종종 STL 파일을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솔리드 부품 하나하나들을 합집합 연산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합쳐가면서 오류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두 개의 부품을, 솔리드 부품을 합집합을 시켰는데 이 합집합 연산에서 실패가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했다 하면 반드시 3D 인쇄를 할 때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집합하는 두 개의 솔리드 상에 합집합 연산이 실패하게 되면 거기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워낙이 그 STL 파일 생성이 오류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형이 좀 다양하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얇게 겹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아주 얇게 떨어진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평면이 어긋난 폴리선에서 돌출된 케이블이 있다든가 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 평면에서 돌출을 시켜가지고 케이블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평면이 한 평면이 아니라 어긋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또는 솔리드 사이에 남아있는 가이드라인,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선들을 그려놓고 그것들을 지우지 않은 채 그 선들이 남아있는 경우 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다양한 오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애초부터 좀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로 나무 교량을 작도를 할 때 스냅 기능을 반드시 켜놓고 특정한 객체 또는 개체의 끝점과 끝점을 잇는 작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이 끝점에 보면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점에서 이렇게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얇게 겹친 부분이라든가 얇게 떨어진 부분 또는 평면에 어긋난 폴리선에서 돌출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그리드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이 스냅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이제 오류들이 자주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그려진 그림이긴 하지만 얘를 3D 프린팅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합집합을 이용을 해서 수정한 이후에 이렇게 오류 없이 출력되는 그런 파일을 예시를 들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넣어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오토캐드 파일이 STL 파일로 잘 변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런 예제를 통해 가지고도 좀 학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만든 STL 파일을 G코드 파일로 변환하는 건데요. 자, G코드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하셔야 돼요. 바로 3Dworks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신도리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신도리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이 URL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X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 기종이죠.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를 선택한 후에 다운로드 되는 파일들을 검색해 보면 되는데요. 자, 위에 있는 URL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유틸리티들을 좀 선택하면 되는데 바로 통합 슬라이서라고 하는 겁니다. 3Dworks 데스크탑 제품인데요. 자, 여기는 요거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설치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행시켜서 스텝들을 따라가면 간단하게 3Dworks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STL 파일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STL 파일을 G코드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고 바로 이 G코드 파일을 이용을 해서 프린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G코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3Dwork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해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그 3Dworks의 설치를 종료하고 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 메뉴가 뜨게 될 텐데요. 이 설정 메뉴에서 맨 먼저 프린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는 2X라는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3Dworks라고 하는 프린팅 프로그램은 신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이 신도 제품이기 때문에 3Dworks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프린터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3Dworks라고 하는 건 신도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이고요. 신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프린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 모델이 바로 2X라고 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설계실에 총 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2X라고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 세팅을 마치고 나면 기본적으로 프린팅 조건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을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이 프린터에 가장 적합하게 최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으로 모든 세팅 값은, 즉 설정 값은 초기 설정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린터에 대한 활용 능력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출력물에 따라서 출력 조건을 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그때 가능하겠지만 일단 현재는 무조건 초기 값을 이용을 한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세팅 중에 하나가 바로 서포트 세팅입니다. 세팅 모드에 고급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서포트 탭을 열어보면은 서포트의 생성 위치를 모든 곳으로, 서포트 구조를 지그재그 구조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기 설정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팅 값을 변경하지 않고 초기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서포트를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포트라는 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물건이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프린터의 바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는 FDM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층부터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출력을 하는 스타일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레이어부터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이 바닥이 허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프린팅을 해버리면은 프린팅한 출력물들이 바닥으로 다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서포트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요. 출력을 하면서 약간 밀도가 낮게 여기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치 콘크리트 거푸집을 쌓듯이 지그재그 구조로 요 밑에를 갖다가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 위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도 이 출력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출력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서포트 부분,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를 하고 우리의 원래 원했던 물건, 요 본품만 딱 꺼내서 필요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서포트이고요. 이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역구배가 있는 경우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설정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드 고정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베드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기본적으로 초기 세팅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드 고정 타입은 랩트 형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이런 출력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데, 여기가 보면은 이제 출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닥이잖아요. 근데 바닥을 프린터의 바닥에다가 바로 이렇게 쌓아 올려버리면 이 나중에 이 바닥에서 출력물을 분리하는 과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전에 레프트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되면 요 바닥에 해당하는 요 면만큼을 밀도를 낮게 해서, 물론 약간 바닥면, 그 출력하는 물건의 바닥면보다 좀 넓게 쌉니다. 이렇게 미리 한번 바닥을,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바닥이라 그러긴 뭐하고 받침대 이런 것들을 먼저 출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출력물을 갖다가 출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서포트를 분리해내듯이 보면은 서포트도 다 하고 나서 역구배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제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랩트도 출력을 다 마치고 나면 분리 내지는 제거를 해서 본품만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요 바닥면에 얇게 쌓아 올린 이 받침대 부분이 제거 대상이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랩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건 역시 기본적으로 초기 설정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3D 프린터에 대한 설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출력은 기본적으로 파일에서 이 로드라고 하는 요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3D 모델 불러오기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아까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STL 파일, 리소그래피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읽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프린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바로 이 STL 파일 정보가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을 위한 준비, 슬라이싱을 위한 준비가 수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STL 파일을 3D웍스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이 프레임이 우리 프린터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쇄하려고 하는 트러스교를 봤더니 이만한 사이즈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트러스교를 길이가 500mm 그리고 폭이 10cm 그리고 턱까지의 높이가 65mm 뭐 이렇게 설계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린터로는 이 교량의 크기를 인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량의 크기가 인쇄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통해서 이 배율들을 지금 100%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작은 수치로 줄여서 인쇄 범위 안으로 교량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때 트러스교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 크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야 될까를 선택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0mm짜리를 150mm로 줄이기 위해서 0.3, 즉 30%의 배율로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배율, Y배율, Z배율을 비율을 고정을 해서 줄이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까 1.0이었던 걸 지금 0.3으로 줄였죠. 그랬더니 Y축 방향은 150, X축 방향은 30, 그리고 G 방향은 19.50으로 줄어들게 돼서 전체 프린터의 사이즈 안쪽으로 프린트의 사이즈라 그랬죠. 그 안쪽으로 이 교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량의 색깔 역시 아까 붉은빛 계통에서 지금 노란빛 계통으로 변하게 된 거죠. 결국 교량의 크기를 축소함으로써 교량의 크기가 인쇄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베드 부분에 이렇게 안착을 시키면 우리가 만든 이 트러스교의 형상이 3D 프린터에서 어떻게 위치하게 될런지 하는 것들이 딱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3D 프린터에 완성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이렇게 그 형상이 만들어져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STL 파일을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즉 3D 입체를 갖다가 2D 형태의 평면으로 잘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층 한 층의 높이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0.2mm가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 모델이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되고 이 경우 101개의 레이어로 전체 형상이 구성이 됐다라는 걸 이 정보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팅 작업을 하는데 4시간 6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카트리지에 있는 제품이 12m 정도 필라멘트를 사용할 거고 그램으로 보면 약 35.8g 정도의 재료를 소비하게 될 거다라는 걸 정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재료의 양을 갖다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레이어 개수, 즉 평면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평면의 개수를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3D웍스를 이용을 해서 FDM 패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위에 있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맨 밑에 있는 바닥 레이어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어떠한 경로로 인쇄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최상층 레벨부터 최하층 레벨까지 내려가면서 어떻게 인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중간에 보이는 이렇게 시안 색깔로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서포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바닥에 늘어붙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향후에 이렇게 수지를 짜가지고 계속 인쇄를 하게 될 텐데, 어떠한 루트를 가지고 인쇄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인쇄상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좀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도 역시 FDM 패스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면 보이죠? 그리고 서포트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교량의 뼈대 부분, 상판 부분도 보입니다. 역시 이 영상 역시 아래쪽 바닥면에서 윗면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그리고 윗면에서 아랫면으로 내려오면서 한번 어떻게 패스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요. 역시 한번 시청해 보시고 FDM을 이용한 3D웍스 프린팅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 이제 G코드라고 하는, 그래서 슬라이싱을 마치고 나면 자, G코드 파일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G코드 파일이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앞쪽에서 만들어낸 STL 파일이에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파일인데, 자, 겉에서 보시면 거의 완벽해 보이죠, 그쵸? 아주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G코드 파일로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 오류가 있었던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제대로 모델링이 안 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눈에도. 그 부분만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 요만큼이 빠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다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STL 파일로 봤을 때는 잘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단면으로 슬라이스를 쳐보면 해당 부분이 메꿔져 있지 않고 겉에 판때기만 있었다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군데군데 오류가 계속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빵꾸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제대로 모델링을 할 때 제대로 안 되고 그 부분들이 대충 이렇게 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CAD 파일을 열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당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을 하려면 해당되는 모든 부분이 패셋, 즉 면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 형태, 속이 꽉 찬 입체 형태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부분들이 G코드로 변환을 했을 때 결국 프린팅된 그 필라멘트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빈 상태로 인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케치업을 쓰든 CAD를 쓰든 해당 부분의 개체들이 모두 다 솔리드로 표현될 수 있게끔, 그래서 G코드로 슬라이스를 쳤을 때 해당 평면에 빈 공간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지만 완벽한 형태의 G코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코드 파일이 오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쇄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아까 떨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빈 상태로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STL 파일로 봤을 때는 멀쩡했지만 실제 프린팅을 하면 이런 오류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TL 파일을 만들고 나서 이 STL 파일을 G코드로 변경을 해보고 G코드 상에 오류가 발견이 되면 얘를 이용을 해서 STL 파일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STL 파일을 수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얘는 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스케치업 파일이나 아니면 오토캐드 파일이 만들어져서 그냥 변환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지 이 G코드 상의 오류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G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오류가 발견됐다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개념도 오토캐드나 스케치업으로 만들어졌던 개념도 파일 3D 모델을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럼 지금부터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나무교량 프로젝트를 총 정리를 하면서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즉 종합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일단 서론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서술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바로 팀원 소개, 즉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 구성원의 이름과 사진과 사고 성향 등을 서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팀원들을 한 명씩 하며 소개를 하는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 즉 프로젝트의 전 수행 과정을 사진과 글을 이용해서 틈틈이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연대기 순으로, 시간순이죠. 그래서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수행했다라는 걸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나열해서 서술을 해주라는 거죠. 그게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보고서를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2장은 아이디어 도출 부분, 도출 보고서의 1, 2, 3 부분을 정리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설계, 대안 선정, 상세 설계, 가치 공학 모두 개념 설계 보고서와 개념 설계 대안 선정 보고서, 상세 설계 보고서, 가치 공학 보고서, 이제까지 냈던 보고서들을 정리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7은 시스템 제작, 그리고 챕터 8은 성능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잘 정리를 해서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9장 프로타이핑은 새로 작성되는 챕터인데요. 9.1절에서는 나무교량 STL 파일,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을 위해서 먼저 STL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그 STL 파일 만든 거 파일 열어서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STL 파일을 보고서에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STL 파일 화면을 캡처한 것, 그리고 STL 파일 자체, 이 두 가지를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G코드 파일에 대해서도 G코드 파일을 3D웍스를 이용을 해서 열고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고서에 넣고요. 원본 파일은 파워포인트에 직접 삽입하는 형태로 G코드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장은 결론 챕터인데요. 10.1 팀원 수행 후기에서는 팀원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감정들, 느낌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개인별로, 중요한 건 개인별입니다. 잘 정리해서 작성을 한 후에 전체적인 팀 보고서에 함께 수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2에서는 팀원 기여도 평가 결과인데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팀원 기여도 평가 양식이라는 걸 알려드렸죠. 평균 팀원당 2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팀원에게 배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점수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함께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프로젝트 점수는 팀 점수와 그리고 개인 점수 이걸 합쳐가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용했던 모든 참고 문헌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포함되고요. 본 나무 교량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나무 교량 프로젝트를 사전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브릿지 디자이너 2016을 이용해서 진행했던 예비 과제,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한 부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비 과제 보고서에서 챕터 1 부분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부록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브릿지 디자이너 2016을 가지고 수행했던 예비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반드시 목차를 준수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 보고서는 1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 보고서의 시작부터 이 끝까지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동일한 양식을 이용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식이 표준화될 수 있게끔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게 얼마나 잘 정리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이 10점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요. 깨끗하게 통일감 있게 잘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원 기여도 평가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는 일단 팀원의 이름을 적어야겠죠. 여러분들 팀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칸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점을 얼마를 줬느냐 하면 개인당 평균 20점이 되도록 총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총점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4명 팀이냐 5명 팀이냐 6명 팀이냐에 따라서 4명 팀이라면 총 80점을 4명에게 배분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5명인 팀은 총 100점을 5명에게 6명 팀인 경우에는 총 120점을 6명에게 배분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기여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모든 팀원은 평균 2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기여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모두 20점을 받는 경우보단 개인별로 뭐 어떤 사람은 40점,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20점, 어떤 사람은 10점, 어떤 사람은 기여도가 없다면 0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가산점을 줬다라면 그 자산점의 오른쪽 칸, 세 번째 열이죠. 여기에 아주 객관적인 가산점 배분 근거가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산점 배분 근거, 결국 기여도 부분이겠죠. 이 친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버스를 탄 건지 아니면 정말 노력을 해서 기여를 한 건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서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기여도는 어떤 거가 있느냐? 예를 들면 조장을 맡았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데 보고서가 굉장히 많죠, 우리. 총 9개의 보고서의 작성과 발표를 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비과제 수행하면서 브릿지 디자이너의 설계안을 작성을 하고 또 그걸 발표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3D 모델링 도구를 계속 이용을 해서 개념도를 작성을 하고 설계도를 작성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퓨전 360 설계 소프트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설계 그리고 발사목 교량 제작을 마치고 나서 SL 파일이나 G코드 파일을 만들 때 기여를 한 사람,
나무교량 제작하거나 또는 나무교량 하중제화 실험을 할 때 기여도가 큰 사람,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뭐 자료조사를 하는데 또는 무엇을 하는데 기여도 한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기여도 내용을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점수별로 다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여도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될 프로젝트 보고서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다 합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번 발표에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발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일단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론 또는 프로토타이핑이나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작성 단계에서는 해당 부분의 보고서들을 작성을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품질이 낮다 또는 오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오류가 없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다. 코멘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러이러하게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한 발표를 해주시면 제가 평가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는 수정된 부분 플러스 서론, 프로토타이핑, 결론 부분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두 개의 새로운 파일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STL 파일이고 또 뒤이어서 나오는 건 G코드 파일이에요. 자, STL 파일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프린트 3D로 연결을 해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프린트 3D로 디폴트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연결 프로그램과 여기 있는 앱 선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본 프로그램으로 프린트 3D를 반드시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pptx 파일에서 첨부된 STL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프린트 3D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STL 파일이 열람이 가능하게끔 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과정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코드 파일 역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연결 프로그램을 신도리코에서 제작한 3D웍스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코드 파일 하나 선택해서 알고 계시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 선택을 해서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G코드 파일 열기 이 부분 체크하시고 여기 3D웍스 데스크탑 3D웍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연결이 완료가 되고 PPT 파일 또는 뭐 윈도우즈 자체 내에서도 G코드 파일이 있으면 이 G코드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반드시 3D웍스가 떠서 바로 열람이 가능하게끔 그런 환경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STL 파일이나 G코드 파일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